마치 어렸을 때 집짓기 놀이를 하던 분이 나중에 건축가가 되어서 엄청난 그런 대규모의 집적 시설을 짓는 것처럼 각자의 삶은 발전되고 그만큼 더 많이 나의 축적이 이루어지겠죠.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캐서 마음을 읽고 있는 송길령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남기는 흔적들을 축적하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분석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기업이에요. 소셜 빅데이터라고 불리우는 일상적인 기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그런 수많은 자신만의 미디어에 정보를 지금도 남기고 계시죠. 근데 그런 정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빅데이터라 부르기 시작했죠. 그 정보의 굉장히 큰 덩어리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저희는 이렇게 찾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이해하는 작업들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이 워낙 좀 정교하고 또 대규모의 정보 처리를 요구하다 보니까 인문 전공 하신 분들의 도움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교류와 다학제적인 형태의 어떤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의 기록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었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의 삶을 기록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게 된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 분석의 전공자들이 가장 비정형 형태의 일상적 기록을 이제 조후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패턴을 보는 작업들이 의미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주제에 천착했죠. 저는 그 중에서 소셜 빅데이터 쪽에 더 오랫동안 연구해온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소셜 빅데이터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 거고요. 그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시대의 정신에 대한 도래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효용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저희가 연구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한 일을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부르진 않고요. 마이닝 마인즈라고 정의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빅데이터의 하나의 분류 중에 하나인 소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어떤 한정된 영역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욕망에 대한 이해가 제 개인적인 연구의 주제가 돼가지고 제가 한 일은 마이닝 마인즈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정보가 굉장히 많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많은 지인과 교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생성한 정보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트윗을 날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 하나의 포스트를 올릴 수도 있죠. 이런 정보들의 모음 속에서 내가 알고 싶어하는 어떤 특정한 사건과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 연결된 연결성에 대한 확보 이런 것들을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내는 역할을 해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은 형태의 소프트웨어, 정보 처리 시스템들, 우리의 지혜가 더해지는 과정들이 포괄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전체 프로세스예요. 다만 이 산업 자체가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프로세스가 향후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반복되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유가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형태의 기술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과거를 바라보시는 것보다 미래를 유추해 보신 작업들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런 빵을 좋아합니다 라는 거는 이제 그 빵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올라간 거죠. 근데 이슈는 뭐냐면 그랬을 때 그 빵을 새롭게 공급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면 경쟁은 와해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빵을 좀씩 질려하죠. 어느 순간인가 이제 훼손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트렌드가 아니라 패드예요. 업앤다운이 큰 것들은 패드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사람들이 빵이라는 타픽 자체를 좋아하는구나.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의 빵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러면 파티쉐가 돼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상당 수준 동안에 그것이 유지된다면 3에서 5년 이상 이건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의 십승활 자체가
밀가루이 원료인 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건 전체적인 트렌드 변화를 넘어선 문화적 현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30년, 50년 정도 걸리면 이건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건 더 높은 층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실 청소년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가 받으셔야죠. 예를 들어서 그 많은 학교에서 지금 셀폰으로 이렇게 동영상 촬영해서 편집하고 그걸 제출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결과물들을 보는데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쓰는 법,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신데? 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그 뒤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서비스와 내가 만든 정보가 이렇게 업로드되는 플랫폼에서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그를 기반으로 나의 개인의 소중한 자산과 나와 연결된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확보되어지거나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바라봐야 되고요. 근데 내가 쓰는 서비스의 뒤쪽에 있는 알고리즘들이 어떤 형태의 어떤 중립성, 편향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를 기반으로 내가 획득한 정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련되었는지를 이해해야 거기에 따른 정당성이라든지 혹은 유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환경의 변화가 빠르고 지혜의 어떤 접근성이 달라지고 더 편해진 거죠. 용이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보다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늘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평생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바뀌었다면 공부는 평생 하는 게 아닐까? 그 평생 하기 위한 우리의 결기라든지 혹은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